네, 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역대급 실적으로 자, 중국 매출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다라고는 좀 볼 수 있고요. 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옵션 기준으로도 콜옵션이 180불대 초반에 계속해서 들어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라인은 180불을 잡혀 있고 돌파 구간 184불만 돌파해도 무조건 상승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날 영상에서도 좀 안내드렸기에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날 종가를 186불로 마감했던 구간에서 조금 더 상승이 위에 열려있던 종목이다라고는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 200불에서 210불까지는 좀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에 직전에 약간 갭을 띄우면서 하락했던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갭을 메꾸는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볼배 상단까지 상승이 나오는지, 이 볼배 상단이면은 본인의 정고점이죠.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수준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 튼 김에 엔비디아 차트를 조금 더 분석해 드리자면은,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지라인을 어제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실적 발표 전에 차트가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실적 발표 전에 차트가 184불 아래로 180불 아래로 형성되어 있었으면은 무난하게 이 하락 이 추세 내에서 한 번 더 밀면서 170불, 160불까지 밀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반대로 G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더블 바텀, 쌍바닥 G라인을 만들고 이후로 하나의 수렴을 만들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캔들이 이후로 193불대 이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캔들이 20일선을 지지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은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200불 위로의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갭을 상승해서 목표가를 찍어 놔도 이후로 이 갭을 메꾸는 하락은 또 향후 뒤에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지금 현재가에 엔비디아 5% 올랐으니까 나 엔비디아 지금 사야 돼 하고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는 그냥 보유자분들은 끌고 올라가는 것이고 미부자분들은 가는구나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엔비디아가 수급을 좀 바꿔놓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증시는 좀 여러 가지 또 매크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일단 전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저희 9월 달 고용 지표랑 나와요. 10월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9월 고용 지표 다음에는 이제 11월 고용 지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9월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는 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고용은 뭐 당연히 고용이 나빠야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예요. 네. 이 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PY 기준으로도 지라인 660불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출현한 다음에 밀 것이다라고는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결국 640불까지 하락은 좀 계속 열려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결국 이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잘 축소하고 위에서 인버스를 잘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상승이 전고점 뚫고 막 올라간다라고 해석은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상단 맞으면은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올 시장이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엔비디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갭을 띄우는 상승이 뭐 전고점이나 전고점 위를 살짝 돌파라도 향후에 다시 맥부로 내려오는 하락으로 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겠죠. 네. 자, 현재 좀 분위기 좋은 종목들 먼저 좀 잡아드릴게요. 자, 나비타스 같은 경우가 현재 8.8%대 돌파를 하면서 15%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나비타스는 목표가가 1차 목표가 19.5, 그냥 9.5불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9.5불에서 최장 12불까지 목표가가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비타스는 일단 9불까지는 목표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나비타스는 크게 매물대가 없거든요. 여기가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9불대 위로만 돌파가 나와줘도 다시 한 번 더 나비타스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구나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것이 나비타스. 대신에 12불 이상은 어려운 게,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이 구간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량들이 지금 매도세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XXX도 좀 봐드리자면은, 자, 속스 같은 경우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대략 290불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290불은 지금 맥점이에요, 맥점. 맥점이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즉 무조건 돌파해줘야 되는 저항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구간이에요. 네.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정고점들 구간, 그리고 지지받지 못하고 밑으로 밀렸던 구간에 가장 중요한 G라인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리테스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돌파하고 지지받아야 이후로 동일하게 엔비디아처럼 정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XXX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XXL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XXL 기준에서는 최소 40불에서 41불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최소 40불, 40불로 보자. 40불은 뚫어 놔줘야 이후로 뭐 44불, 48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 거고요. 반대로 40불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 번 더 33불 전저점 리테스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인버스를 좀 전날이나 해서 무리하게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버스는 지금 3.8불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즉, 그니까 지금 구간에서 인버스를 막, 매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흔히 애프터마켓 그리고 프리마켓은 우리가 거래량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예.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낮은 변동성으로 위아래 변동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분장에서 실제로 기관들이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다시 쭉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주식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매수세가 몰린다고 해서 막 급하게 매수를 넣을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미 뭐 지금 파나 3.5불 이탈해서 파나 사실 몇 프로 차이 남지 않았어요. 예, 한 3에서 4% 정도, 3, 4% 정도 남았기 때문에 3.5불 이탈 전까지는 차라리 속스는 홀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XXX 기준으로 이 위에 구간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 구간이거든요. 결국 돌파하면 종고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XXX 같은 경우도 결국 3.5불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다시 한 번 더 3불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3.5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3.5불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라 이거 혹시 하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분석하고 있을 거고, 뭐 누군가는 엔비디아 지금 뭐 230불, 250불, 300불 갑니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가 뭐 230불, 250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최소한 본인 정고점은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봐야겠죠. 엔비디아는 옵션 기준으로 210불 위로 콜옵션들이 많이 없어요. 이렇다는 거는 이후로 210불 부근에 도착했을 때 엔비디아가 콜옵션 위로 계속 형성돼줘야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옵션으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높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10불까지는 열려있긴 해요. 네. 자, 참 추가적으로 지금 금을 보시면은 이게 약간 우려스러운데, 자, 시장 유동성은 저는 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금이 직전에 먼저 빠지고 이후로 코인 빠지고 증시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중성주들이 와장창 무너졌던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금이 빠진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석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금이 어제 딱 00시부터 밀리기 시작했죠. 근데 비트코인도 아마 비슷한 시간대부터 밀렸어요. 보시면 비트코인도 지금 비슷한 00시부터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비트코인이랑 금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이 금이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유동성인 금이 빠지니까 비트코인이나 증시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고 증시 올라가고 있는데 금은 제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시작 때문에 증시 반등 나오고 비트코인 반등 나오는데 이 유동성, 이 수급은 개인들이 올리고 있는 거구나. 지금 실제로 금을 움직이는 주체는 아직 전혀 매수세가 없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금은 이따 실시간으로 사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유동성에 증시에도 큰 악재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석할 예정입니다. 네.
나머지 좀 반도체 종목들 중에 힘 좋은 것들 보면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슈마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돌리긴 해야 되거든요. 돌려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추세를 돌려야 돼요. 얘가 최소 36불은 돌파가 나와줘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슈마컴이 36불은 돌파를 해줘야 이후로 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36불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어느 정도는 지라인을 좀 잡고 있다라고는 좀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이온큐입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돌파가 나오지 못했는데,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이후로 53불 때까지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아이온큐 지금 밑에 지라인 잘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맞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53불 정도까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일하게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일단 어제 캔들이 좋지는 못하지만, 자 보시면은 그래도 25불 돌파하고, 즉 5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캔들이 마감을 했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상승을 열어놓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라는 것은 이후로 예, 리게티 컴퓨팅도 단기적으로 30불에서 31불까지는 좀 목표가를 줄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에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좋고요. 어제 리게티보다 차트가 더 좋은 종목이 현재 디에이브 퀀텀인데, 사실 뭐 아이온큐나 디에이브나 리게티나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디에이브 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21.5불 이탈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시고요. 좀 더 올려드릴까요? 22.5불로 올려드릴게요. 22.5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캔들이 5일선 위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진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한 29.5불에서 30.5불까지는 목표가가 보이는 종목이다라고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한번 상승을 좀 노려보자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양자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한 뭐 20%씩 반등이 좀 열려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실스크 같은 경우는 최소 4.4불을 돌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4.4불 돌파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 5.5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고정이다 라고는 해석할 수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4불까지 하락이 다시 한 번 더 지차 나오더라도 목표가 5.5불은 아직 동일한 상태다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콘돔 사이도 동일하고요. 콘돔 사이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패턴이다라고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자, 콘돔 사이 역시도 돌파가 1.3불대 위로만 출현해줘도 최소 1.7불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네. 퀀텀 컴퓨팅이고요. 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평선 지금 좀 가로막혀 있는데, 이거 굳이 여길 저항으로 둘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종목도 12.5불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5불, 이제는 좀 12.5불로 좀 이렇게 얼러트를 넣어놓고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12.5불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야, 그래야 이 종목이 16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2.5불 돌파는 정말 시급한 종목이다라고 퀀텀 컴퓨팅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외에도 현재 CG8%가 나오면서 뭐 사이퍼 마이닝이나 아이렌이 좀 치고 나가고 있죠. 아이렌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몇 불? 60불까지 쥐고 가시면 돼요. 예. 아이렌은 반대로 어제 46.5불 손절가를 좀 멤버십 통해서 드렸는데, 자, 이거 손절가가 좀 나갔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따가 프리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매매를 하자라고 보면 돼요. 돌파해야 되는 48%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본인이 무조건 돌파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던 이 저항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장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은 무난하게 60불까지 간다라고 해석하면서 좀 종목을 볼 수 있겠죠. 네, 아이렌. 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사이퍼 마이닝도 되게 좋아요. 네. 아이렌하고 사이퍼 마이닝이 결국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사이퍼 마이닝은 본장에서 16불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본장이 시작됐을 때 밀리더라도 16불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후로 사이퍼 마이닝은 19.5불에서 뭐 19.5불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열려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아이랜드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두 종목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포획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포획도 이따 본장에서 몇 불? 자, 4.4불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후로 단기적으로 5.4불에서 5.8불까지는 충분히 목표가가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집중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꼭 관련주인 코어이브도 있죠. 자,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코어이브도 이제 본장에서 79불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후로 목표가 100불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지금 패턴들이 비슷해요. 뭐냐면은 포획, 자 보시고 그리고 코어유브 보시면은 대략 직전에 3에서 4거래일 정도를 U자로 G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구간이고요. 추가적으로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후로 좀 상승이 더 높은 확률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것은 예,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도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뉴스케일 파워도 지금 시외에서 23불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나 실적 발표 전에 베팅을 할 걸 그럼 8%씩 올라가는데라고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뚫어준 자리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안 뚫려서 종가 이대로면 이거 지금 자리 안 좋은데요. 최소 20.5불은 뚫어줘야 뉴스케일 파워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강하게 뚫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럼 본장에서 20.5불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목표가 30불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네. 왜냐면 어제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20.5불 돌파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분위기를 더 봐야 되는, 즉 상승 확률이 높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미 돌파가 나온 상태라면 상승 확률이 높아졌는데 매수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에 땡큐라고 생각을 해야죠. 내가 못 잡아서 아쉽다라고 생각할 거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거면은 밑으로 푹 빠질 때 21불 초반 15불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이렇게 많이 빠지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 때문에 매수 못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그냥 좋은 타점이 오면은 일단 잡고 보자가 제일 나아요. 좋은 타점들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뉴스케일 파워 20.5불 분장해서 지지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 3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외 종목들 흐름이 좋은 것들이 이따가 본장에서도 흐름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에 팔란티어는 이제 안 하시나요? 라고 좀 댓글이 있는데 아니요, 합니다. 멤버십 통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168불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한 번 더 이탈하러 내려와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팔란티어가 지금 구간에서 168불 이탈했다가 시외에서 지금 171불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외에서 결국 168불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시외라고 하면 안 되지. 시외나 본장에서 168불이 이탈한다면은 팔란티어는 150불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 168불 이탈부터는 팔란티어 인버스가 유효한 구간으로 150불까지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가 나오더라도 팔란티어는 뚫어야 되는 종목이 최소 178불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돼요. 네. 팔란티어 지금은 아직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결국 팔란티어가 살아나야 이 펠러다인이나 빅베어 AI의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지켜볼 예정이긴 해요. 네. 빅베어는 뭐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좀 더 지켜보긴 해야죠. 네. 빅베어는 G라인을 만들고 지금 뭔가 좀 자리를 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흐름은 봐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돌파가 나오는 구간 좀 봐야죠. 6.3불 정도. 네. 빅베어는 6.3불 돌파가 나와줘야지 좀 어느 정도 타점이 나온다. 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올지.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정리 드리자면은 자, 금이 밀리고 있어서 비트코인 상승도 좀 제한적이고 그래 좀 우려스러워요. 네. 지금 자, 비트코인 지금 15분 봉으로 다시 한번 더 확대해 보자면은 다시 한번 더 추세 끝에서 걸려서 밑으로 빼고 있죠. 네. 일단은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그 코인이 이렇게 계속 밀려버린다면 뭐 솔라나나 뭐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기준으로 빚이 받아야 되는 3K를 모두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6K까지 확률이 엄청 열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자,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도 비트코인은 마지막 필수 G라인인 93K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80K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이후로 100K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좀 더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하락기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금이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4.2K를 돌파해줘야 된다까지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